네, 블랙넛은 앨범 단위 작업물이 없는 정말 국힙 역사를 통틀어서 손에 꼽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블랙넛을 갖다가 래퍼가 아닌 래퍼 호소인이라 부르기도 하죠. 왜냐면 힙합이란 장르 음악 내에서 앨범이 가지는 의미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잣대였으니까요. 근데 블랙넛은 2000년대 후반 씬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앨범이란 걸 내본 적이 없습니다. 컴필 앨범, 팀 단위 앨범, 싱글컷 등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래퍼라면 셔니슬로우 형님처럼 언젠가 시장과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사장되기 마련인데 왜 유독 블랙넛 이 형님은 데뷔하고서 10수년이 흐르도록 래퍼로서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내가 제일 존나 많이 보여줘야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제가 제일 기대돼요. 뭘 또 보여줄까 막 이런 게. 네, 일단 이 형님은 아티스트가 무언가를 표현함에 있어 그 한계란 없단 걸 보여줬어요. 그의 레전드 잔혹계 시절부터 말이죠. 정기적으로 열리던 소울 커넥션 오디션에 합격한 그는 다같이 모인 술자리에서 난데없이 이런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 이때가 한창 블랙넛이 솔과 스팀백에 거하게 취했던 시기였던 터라 취기를 빌려서 자기 안에 뭔가가 시키는 대로 입군형으로다가 내뱉은 거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크로운들은 점차 블랙넛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본인도 그동안 허세로 가득 찼던 자기 꼴이 원망스러웠는지 얼마 뒤 메슬로한테 연락해 크루 탈퇴를 고지했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블랙넛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방구석 래퍼부터요. 하지만 주목을 받기 위해선 남들이랑 뭔가가 달라야 했어요. 그래서 기획해낸 게 BBK 사운드 크루의 창설과 보이스웨어 듀오인 김콤비의 자신을 투영하는 거였죠. 블랙넛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외설적인 가사를 적나라하게 전시하면서도 그걸 유머러스함과 센스로 잘 포장지어가지고 김콤비는 당시 커뮤니티 유저들로부터 무한 찬양과 경배를 받곤 했어요. 그리고 이런 힙합 커뮤니티 유저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들은 2008년 2월에 공개한 첫 믹스테이프를 시작으로 컴필 앨범, 솔로 앨범, 피처링 참여 등등 어둠의 등지에서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죠. 시장에서 엄마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해서 위를 보니 다른 아줌마 손을 잡고 있던 적을 SBS 라인업 자막이 디플로로 나온 건 역시 우리 위센스 라이팅을 건물 오르게 하는 것 중 하나. 하지만 이런 컨셉추얼한 캐릭터는 보통 수명 시간이 짧은 법이잖아요. 김콤비는 시간에 따라 첫 등장서 보였던 신선함과 충격에서 차츰 멀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보이스웨어란 양날의 검을 극복하지 못한 탓에 그들은 활동 약 1년 만에 팀 내 불화를 이유로 해체 소식을 전하고 내상에서도 자취를 완전히 감췄죠. 그러고선 얼마가 지났을까? 잔혹계의 김콤비를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한 래퍼가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는 바로 MC 기영하였죠. 기영하는 보이스웨어가 아닌 육성으로 녹음한다는 거 빼고는 김콤비의 모든 걸 닮아 있었습니다. 야스에 대한 강한 집착, 가사에서 풍기는 농축된 찐땀이와 자의식 과잉, 그러다 가끔씩 등장하는 진솔함을 담은 자기 서사, 또 비트에 쓰인 유사한 소스들이 말이죠. 근데 활동 초반엔 욕을 겁나게 먹었다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영하를 그냥 어그로 끌라고 색드립 치는 힙질이 정도로만 인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씩 발표되는 작업물과 그 범상치 않은 퀄리티에 그들은 기영하의 매력이 완전 스펀지처럼 빠져들었고 그 결과 기영하는 잔혹계의 스타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윙스한테 간택당해서 전묘에도 들어갔고 이처럼 블랙넛이 언더에서 주목받을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작사의 보법이 남달랐던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사람들이 블랙넛의 어떤 작사 능력을 높게 평가한 건지요? 그래서 제가 힙합 커뮤니티 여기저기를 깔짝거리면서 확인한 결과 대충 4갈래로 나누어지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 펀치라인, 리얼함, 그리고 공감.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 공감이란 녀석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고서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힙질이 지수 80 정도인 제가 봤을 땐 정말 나머지 3가지 요인에 얹어진 이 공감 한 스푼이 블랙넛을 힙질이들의 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윙스는 블랙넛이 유독 힙합 팬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블랙넛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알아? 걔가 한국 남자 청년들의 거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걔가 음악 냈다고 하면 다들 가슴부터 뛰는 거지. 내가 다크나이트 라이즈 보기 전에 기분처럼 말이야. 그니까 스윙스의 말에 따르면 블랙넛이란 캐릭터는 힙합을 좋아하는 한국 남성들, 그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가사를 숨쉬듯이 내뱉기 때문에 그가 음지를 넘어 양지에서까지 환영받을 수 있었단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게 한국 힙합의 파생지가 온라인이란 걸 고려해보면 블랙넛이 인기를 얻는 건 단순한 시간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본토의 무시무시한 형님들과 다르게 우리는 뭐 거리의 이야기, 또 본인이 힘들게 살아온 삶의 양식들을 길바닥에서 다같이 모여가지고 노래하지 않았잖아요. 다 인터넷에다가 했죠. 저 먼 옛날 어르신 래퍼분들은 PC통신에서, 그 바로 아래세대 래퍼분들은 힙합 커뮤니티에서. 그렇기에 저는 한국 힙합은 인터넷 문화와 종속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인터넷 문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블랙넛 형님이기에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힙합 팬들은 그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단 거예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가사로 일관하지만 특유의 센스를 바탕으로 재미적인 요소를 더하고 또 본인의 찌질함과 어두운 과거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걸 자조적으로 위트있게 풀어나가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려 인간미 있게 조명될 수 있었죠. 독서실 간다 뻥치고 걸렸네. 어차피 지금 가나 있다가나 되지는 건 똑같아. 랩 게임이
네 화투람 넌 맞고 난 섰다 나랑 시비 떠봤자 뻔히 보이는 결과 지는 내게 명령했지 너는 이 씬에서 한자처럼 획을 긋고 그걸 부술했어 틀어박혀 처음부터 다시 하자 두고 봐라 내 방안의 달력은 그렇게 수십 장이 넘어 네, 한편 남성훈 평론가 형님은 블랙넛의 성공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야수도 한번 못해본 남자로 캐릭터를 잡은 뒤 여성을 모두 잠재적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눈물겨운 절실함을 분노와 찌질함으로 분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청자가 불편한 가사를 흡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네, 진짜 저는 이게 블랙넛의 모든 걸 관통한 문장인 것 같아요. 본인의 어둡고 찌질했던 과거를 오히려 매력이자 셀링 포인트로 잡은 다음에 이를 김콤비, MC 기영아, 블랙넛이랑 기믹 아닌 기믹에다가 투영시킴으로써 불편의 여지는 줄이고 엔터테인먼트적으로는 최고의 것을 선사했으니까요. 그 효과로 한국 힙합을 주로 소비하는 남성들의 심리와 재미, 공감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던 덕에 본인을 신의 유일무이한 캐릭터로 완성시켰고요. 물론 이로 인해 역풍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다수의 언론, 평론가, 래퍼, 장르 팬들이 비판의식을 갖고서 블랙넛의 가사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심지어 키디비 누님한테는 고소미까지 먹은 바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블랙넛은 래퍼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냥 재미를 선사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또 여기서 블랙넛처럼 하는 게 리얼 힙합인데요? 라고 반박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가깝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형님들도 동성, 혐오, 여성, 비하, 섹슈얼 어부즈를 내포한 가사에 대해 사과한 이력들이 꽤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블랙넛이 한국 힙합 내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던 것, 그의 꽤나 출중한 랩 실력이 나락 지지선을 형성해줬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블랙넛의 랩 실력이 이 논란 덩어리의 가사들을 완충하는 기능으로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커리어 초반부의 블랙넛은 막 눈에 띄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블랙넛이 전무에 들어간 지 꽤 지나서도 그의 랩 실력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가사를 보면서 감탄한 적은 있지만 랩을 듣고 감탄한 적은 없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한때 블랙넛의 별명이 국어책 플로우였죠. 가사는 또렷하게 다 들리지만 플로우의 변화가 적었다 보니까요. 근데 이런 말들이 그냥 싹 들어간 시기가 17시즌 이후부터입니다. 원자 그리고 살 돈으로 난 놓은 나올 몇십만에 눈치 찔러서 바라보자 버려진 애들 다시 바지 안에 랩소 탈락이 국줄 란제리 I wanna get ice on me 마치 박대기 랩하지 말래고 자겠다고 딸 얘기 간발의 미나상 우리 맨 위에서 간바이 하면서 빵빠레 만만해 죄에만 닦아대모 우리 삶은 삶밖에 안 나. 블랙넛은 극성 에미는 바로 알려져 있지만 그와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랩 스킬에서 오는 차이가 컸기 때문이에요. 에미넴은 스토리텔링, 라임, 스킬, 스피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성형 래퍼인 반면에 블랙넛은 스킬적인 측면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죠. 랩을 뱉는 감각 자체는 뛰어나지만 그 다이나믹함이 살아있다거나 또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그루브도 살아있지 않았다 보니까. 근데 소집 해제 후 참여한 첫 컴필 앨범에서나 다양한 피처링 참여 활동에서 블랙넛은 수준 높은 플레이어들과 한 트랙 내에서 랩을 뱉었음에도 전혀 밀리는 감이 없었습니다. 외려 니네 곡 다 내꺼 스킬을 시전했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블랙넛이 스킬적으로 본인의 한계치를 돌파해서였어요. 기존엔 텍스트에 따라서 랩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변칙적인 플로우가 나오지 않고 우다다 랩으로 들리곤 했는데 스킬적으로 갈고 나온 트랙들에선 랩의 모양새를 다양하게 가져가거나 라임을 연속적으로 배치해서 청각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블랙넛은 장르 팬들에게 가사를 듣는 재미와 함께 랩으로서 듣는 재미까지 동시에 선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텍스트의 양에 굴하지 않는 깔끔한 딜리버리와 방구석 래퍼 생활로 다져진 발성으로 시원하게 말아주는 라이브, 뛰어난 비트 이해도 등등을 바탕으로다가 블랙넛은 국힙 내에서의 독특한 포지션을 선점함과 더불어 실력적으로도 가사만큼이나 미친 화력을 자랑했죠. 근데 그가 사랑받게 된 이유에 이것들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펙트럼이 은근히 많이 넓단 거예요. 전 블랙넛이 장르의 트렌드를 읽는 그 성과안이 덕화 형님만큼이나 뛰어나다 느껴져요. 특히 블랙넛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봐오신 분들이라면 그의 음악적 범용성과 그 소화력의 수치가 높다는 걸 알 겁니다. 이거는 실키보이즈 활동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하죠. 빡세고 무거운 트랙들이 난무하던 컴필 우리효과에서 블랙넛과 지미 페이지는 굉장히 고우면서 멜로디컬한 싱랩 트랙인 실키보이즈를 선보였어요. Baby, picture me falling. I'm the one you've been wanting. 계속 그녀들의 전화가 오지만 내가 더 나누어지마 후회 네 남자들에게 말을 전해 오늘 밤은 내가 나가진다고 해. 근데 이 노래가 평소 블랙넛의 이미지랑은 완전 딴판이잖아요. 원래 러브송 비스무리한 거는 종종 해왔지만 창법까지 아예 다르게 취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근데 블랙넛은 신기하게도 이것마저 오지게 잘 소화했어요. 나아가 기존의 작사법을 충실히 따른 가사를 가지고서 그에 걸맞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구사했다는 게 정말 블랙넛 개인의 어떤 실험정신과 아울러서 넓은 스펙트럼을 갖춘 래퍼임을 엿볼 수 있었죠. 뭐 그 뒤엔 아예 실키보이즈 러브송 모음집으로다가 볼륨 1이란 EP까지 발매를 했고요. Girl, you are my 현다 영원히 널 타도하는 현타 길바닥에 널려있는 이쁜 스포츠카 되돌아가야지 서울로 멋진 내 사람들 곁으로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나봐 어쨌든 축하해 결혼. 그리고 둘은 여느 때처럼 잠적을 하다가 몰래 기어나와서 신곡 하나를 투척했는데 이야
이번에 말랑했던 전작과 아예 다른 기조로 나왔어요. 폭력성과 잔혹함을 비트와 가사에 녹여내고 해외에서 이제 막 떠오르던 드릴을 갖고 온 건데요. 사실 이때까지 드릴은 국내 팬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장르였어요. 웨이브에서도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얼마 안 된 장르였는데 이걸 국내로 수입해서 상품화한 래퍼도 얼마 없었거든요. 뭐 그나마 알려진 게 창모의 스우시 플로우 정도였죠. 하루 피고 마치 빼는 간의 전투 캐스 하나 때리고 백 땡겨라 보통의 선두 바고 취고 하던 섹스. 근데 실키보이즈는 드릴이 쇼미덕에 알려지기 전에 국힙 드릴 1티어를 그냥 찍어버렸어요. 특히 이 보마이가 그들을 K-드릴의 황제로 만들어주는데 많은 기여를 했죠. 비트 초이스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벌스의 깊이, 복잡하게 깔린 드럼 박자 위로 힘껏 내달리는 찰진 랩, 그리고 곡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코믹적인 요소를 더한 뮤직비디오까지. 이건 진짜 기획 단계부터 결과물 그 모든 게 잘 빠졌어요. 동시에 이때 국힙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던 쇼미더머니의 동향이 다시 신랩 내지 팝랩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기에 실키보이즈란 존재는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블랙넛 형님의 지하세계 수준의 가사가 말랑했던 씬에 묵직한 한 방을 던졌죠. 진짜 어떠한 음악 장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과 블랙넛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단어들의 열거는 그냥 미쳤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이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서 쾌감을 꽂아주는 래퍼는 블랙넛이 유일한 존재니까요. Silky boys in the heights in this old city 마치 잠시를 롯데 All these fucking pussies and dickheads 싸그리 다 잠재워 마치 여기 어때 죄를 지어 땡기면 나 설렁탕 안 떨어져 처럼 서울땅 When I'm on the mic you know I go fucking stupid man I spit to them like 삼겹살. 네, 하지만 최근에 블랙넛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의 가장 최근작이라 할 수 있는 실키보이즈 싱글 앨범에서 가사는 물론이거니와 랩에서도 감흥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혹평을 받기 일쑤였죠. 그니까 음식으로 치면 맛있게 매운 게 아니라 그냥 맵기만한 음식 같단 거예요. 원래 블랙넛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저런 매운 가사와 함께 버무려져 있는 재치와 기발함, 그리고 타이트하게 조여오는 랩의 텐션감인데 여기선 센세이션 1에서 뱉은 리드미컬한 훅을 제외하고는 딱히 건져먹을 만한 게 없었다 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블랙넛이 이제 생명력을 완전히 잃은 힙합씬에서 퇴보한 래퍼라 여겨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최근 컨디션이 5시쯤에 있다고 해도 뭐 지금도 미래에도 블랙넛을 대체할 수 있는 래퍼의 출연 가능성이 0으로 수렴하는 쪽에 가까워서겠죠. 그렇기에 블랙넛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팬들의 관심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스트뮤직을 나간 블랙넛의 행보를 한번 천천히 지켜보자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